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종목들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내려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고민들이 굉장히 또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날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는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로는 02-377 이번에 0269번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전화를 주셔가지고 또 최대한 많이 상담받으셔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장 아침에 조금 오르는 듯 했죠. 아마도 미국장이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거다. 이거 지금 더 떨어져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안 판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긴가민가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지표로도 말할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은 지표로도 분석이 안 되고 어디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아 제끼고 있는 그런 이유는 또 무엇일까 생각해봐야 되고 저들이 사려면은 당연히 개인들이 팔아줘야 되는데 오늘도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살 만한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만 더 있으면 돈을 더 벌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지금 자꾸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려고 하는 시장 치고 좋은 시장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는 더 내려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됐던 것은요. 지수가 그럼 지금처럼 하염없이 계속 내려갈까인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떨어진다기보다는 반등 포인트를 살짝 주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줬다 뺏었다라는 거 있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을 때 생각보다 충격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한 사람들이 뭐 무작정 이렇게 내려갔을 때 생기는 공포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반등 조금 주다가 떨어졌을 때 그 생기는 공포도 장난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 반등, 그러니까 반등답지 않은 반등인 거죠. 조금 찔끔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아니고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 결국은 반대매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용매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반대매매가 나오게 되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반대매매라는 것 자체가 물량을 팔았을 때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데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방어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방어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서 막을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크게 막을 주체가 없다.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들어올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환율에 달려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환율 1,300원대를 지금 뚫라마나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아마 1,300원대를 잠깐 올라섰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1,300원 올라갔다가가 아닙니다. 떨어질 것 같다라는 쪽이죠. 올라갔다가 저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외환 당국에서도 그렇고 환율을 방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율 방어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지 않으면 외화 유출이 조금 막히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환율 떨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원화를 계속 보유를 하게 된다면 저는 환율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 말은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환차익이라는 걸 노리고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 흐름 자체가 주식을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가지고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 싸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외국인들이. 그러나 그게 언제인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국 반대매매가 좀 나와야 되고 1,300원대 환율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 흐름 하락이 나오는 것은 별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건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치고 좋은 종목 없습니다. 오히려 좀 위험한 종목들이 좀 많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은 어차피 다 빠져요. 지금 이런 장세에서 누가 추천한 종목은 올라가나 누가 추천한 종목이 내려가나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장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누가 추천한 종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 지금 누가 추천했다가 뭐가 중요한
어떡합니까?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봐도 떨어지고 저렇게 봐도 떨어지고 비 오고 있는 장마철인데 내 옷은 안 젖을 줄 알았는데 젖고 있어요 하는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비가 오는데 뭐 다 젖지 뭘.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안 떨어지는 종목도 아닙니다.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에요. 떨어졌어도 다음이 괜찮은 종목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가 나중에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주식은 지금 현재 좋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을 좀 내다보고 미래가 좀 달랐으면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좋자고 할 것 같았으면 지금 있는 주식을 돈 다 빼가지고 소고기나 사 먹죠 뭘. 그러면 기분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아 소고기 입에 넣으니까 너무 좋다 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지금 내가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운동이고 투자 아니겠습니까? 운동도 투자다. 독서도 투자다. 공부도 투자다. 모든 게 투자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힘들고 미래를 보는 건데 주식만 지금 당장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마인드가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은 제가 누누이 경고해 왔던 과정이고 지금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괜찮을 산업으로는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했던 식음료 파트 그런 쪽은 떨어져도 그냥 사놓으면 된다. 그냥 가져가라. 한국전력과 같은 독점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 업종 지금 안 좋아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놔야 된다라고 했던 화장품 업종들이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 지금 또 바닥 또 잡지 않느냐 또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잡아놓아야 나중에 미래가 좋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는 그런 종목 떨어지고 있어요. 그 종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다 떨어지고 난 다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눈앞만 본다. 그러니 지금 이런 자리에서 결국은 공포를 마음에 쥐고 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거예요. 세력들은 지금 이렇게 주가를 내리고 있는 거, 외국인들이 주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싸게 사려고 하는 심보인데 우리가 팔지 않으면 싸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전 국민이 이 방송을 본다면은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만 이 방송을 본다면 결국은 우리만 안 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라도 살자 이 말이에요. 팔지 말자, 털리지 말자, 기다려라. 그래서 나중에 올라갈 때 팔면 되지 않느냐. 오히려 현금 있는 분들은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개미들이 털릴 때까지 우리는 숨죽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계좌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계좌를 보니까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요.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시다면 계좌를 덮어버리시라.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냥 잠깐 한 달 동안 어디 쉬다 오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멘탈이 잡힐 수 있거든요. 저야 매일 보더라도 하루에 1분 1초 뭐 24시간 보고 있더라도 멘탈 안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조금 떨어지면 오늘 조금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 좀 올라가면 야 사야 되나? 올라가나 보다. 어휴 마음이 편하다. 또 떨어지면 어휴 죽겠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은 마인드 싸움이기 때문에 심리 관리를 여러분들의 마인드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일일비하지 마시고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그냥 이것도 지나간다. 어차피 내려가는 장도 있고 올라가는 장도 있는데 그냥 뭐 내려왔으면 올라가겠지 하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지 마라라고 경고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팔지 마라. 지금 팔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요. 지금 시장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파는 사람이 생기고 반대 매매로 파는 사람이 생기니까 주가가 자꾸 떨어지는 기업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결국은 지수가 떨어지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기업들은 악재랍시고 또는 증권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이거 안 좋을 거야, 앞으로 안 좋을 거야 하면서 계속 겁을 줄 겁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명분을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래서 안 좋으니까 내가 팔아야 되겠어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일 싼 자리, 제일 저점에서 그렇게 파는 것 자체가 제일 바보 같은,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겁을 주면은 네가 겁을 주니까 난 더 살란다 하는 그런 강인한 배짱이 필요한데 겁을 주니까 어머 무서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서 자꾸 겁을 먹으시거나 마인드 관리가 안 된다 하신다면은 계좌는 덮어버리세요. 그냥 HTS 지워버리시고 핸드폰에 있는 그 뭐 여러분들 증권 프로그램 있죠? 다 삭제시켜버리세요. 삭제시키고 한 달 뒤에 또는 증시가 이제 다 떨어졌다 싶어가지고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우리가 뭐 정말 보낼 수만 있다면 정말 수면제를 먹든 뭐 어떻게 우리가 머리에 딱 맞든 기절해가지고 보낼 수만 있다면은 정말 좋을 텐데 우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주식에 눈이 가고 그러다 보면은 심리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절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그런 행동을
여러분들이 원천적으로 막으셔야 되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인가? 그러니까 올라가서 괜찮다, 안 내려가서 괜찮다가 아니라 떨어져도 괜찮은 기업인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종목을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금화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현금화하라, 뭐 이제 또 뭐 때려 떨어지니까 얼레리 꼴레리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제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금화도 늦었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계속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매수 좀 해보려고 전화했는데 전문가님 만들어 보니까 다음에 사야 같네요. 네, 뭐 그럼 상담 끝낼까요? 네. 뭐 지난번에요. 느낌이 오죠? 지난번에 54,000원대 조금 한 3% 사놨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내려가면 살라고 했는데 내려오질 않고 지금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잡아봐야 되나. 53,000원인가요? 63,000원인가요? 지난번에 54,000원 내려왔을 때요. 54,000원 샀을 때 탔고 지금도 네. 더 사고 싶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54,000원에 뭐 한 5% 정도 비중을 담으셨을까요? 뭐 5% 한 3% 정도 조금 3%밖에 남았어요. 조금 샀어요? 네. 지금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주식 시장에서 자꾸 종목을 이렇게 막 고르려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빌딩이 하나가 있어요. 빌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105호가 좋을까요? 207호가 좋을까요? 1306호가 좋을까요? 1421호가 좋을까요? 그런 거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건물 무너지고 있거든요. 건물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호수를 어디가 괜찮을까요? 어디에 들어갈까요?가 아니라 나와 있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장에서 나온다는 말은 현금 들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현금을 좀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건물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서야 몇 호가 좋은지 어디가 괜찮은지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사서 모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호수가 안 무너질 것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아까 이제 오프닝 때 말씀 안 드렸지만 제약 바이오도 저는 하반기에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제약 바이오가 좋을 거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제일 저는 조금 속상하고 서운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반기에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됩니다 했는데 오늘 만약에 떨어져요. 문현진이 좋다고 했는데 떨어지고 있어. 저 실력도 없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저희 진짜 그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떨어져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는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뿐인 건데.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라는 말에는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비중을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직 시장 다 안 빠졌잖아요. 건물 다 안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리해서 뭐 다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신발 한번 던져보고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보고 다음에는 이제 딴 거 한번 던져보고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보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발가락 한번 넣어보고 천천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안전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무리해서 지금 뭐 더 사도 될까요? 뭐 50% 사고 싶은데 이건 안 되고 지금 비중 3%면요. 저는 오늘 뭐 사고 싶으시면 한 2% 3% 사셔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얘가 지수가 빠지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종목이 다 빠지고 지수가 빠지면서 얘가 뭐 4만 원까지 가든 3만 원까지 가면 그때는 어떨까요? 비중을 좀 크게 늘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참다가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정말 못 참겠고 근질거린다 하면은 오늘 한 1%에서 2%좀 이렇게 사셔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아직 바닥을 안 잡았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해도 될까요?는 적극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여야 하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사신 거 괜찮고 오늘 또 사셔도 상관없지만 비중 조절만 하셔가지고 떨어지면 더 사도 되는 종목이니까 떨어지는 건 무서워하지 말고 접근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전기 15만 5천 원에 20%입니다. 15만 5천 원에 20%요? 예, 예. 일단 제가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면 괜찮은 종목이 있고 떨어지면 안 되는 종목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떨어졌을 때 좋은 종목들은요. 지수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 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캠핑장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요즘 캠핑장 많이 가고 모닥불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예. 이쪽은 장작이 이렇게 딱 쌓여져 있어요. 장작이 나무 장작이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나무 장작이 있는데 그 불 다 타가지고 숯밖에 안 남은 장작이 있는데 비가 왔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혹시 상황이? 예. 한쪽은 나무 장작이 아주 깨끗하게 방금 장작 팬 거 그냥 생나무가 딱 쌓여져 있고요. 한쪽은 다 탄 숯, 완전히 숯만 남았어요. 숯만. 가루만 남아있고 재만 남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여기도 젖고 여기도 젖겠죠. 그죠? 그러면 예. 장작 쪽은 말랐을 때 불태울 수 있는데 숯과 재가 남은 쪽은 말랐을 때 불 아무리 피우려고 해도 피워질까요? 피우기가 좀 어려울까요?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 이야기예요.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얘는 다 탔어요 이미. 삼성전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활활 타올라가지고 위로 간 쭉쭉 다 타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가 와가지고 불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기업이 좋고 나쁘면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할 때 기업이 좋나요? 전망이 좋나요? 뭐 다 필요 없어요. 싸게 사야 돼요.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데 얘는 지금 비싸게 사신 상태인 거예요. 좋은 기업은 싸게 사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좋은 걸 비싸게 샀으니까 당연히 내려갔다 올라오는 걸 나는 이제 겪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데 그 과정을 우리가 굳이 겪을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 고점에 사신 기업들은 저점 깨면 그냥 손절하라라는 전략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기업이 삼성전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기업 맞아요. 뭐 회사를 보게 되면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돈 벌고 있는데 실적도 7천억에서 1조 5천억까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나쁠 게 뭐 있겠냐마는 그러면 싸게 사면 되잖아요. 좋은데 좋은 걸 왜 이렇게 14만 원대 들고 계세요? 15만 원대 그냥 6만 원, 8만 원, 10만 원대 사면 되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제가 기다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사고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저는 좋은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당장은 딱히 뚜렷한 해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앞으로 불태울 수 있는 장작도 비에 젖고 있고 숯도 지금 비에 젖고 있어가지고 다 같이 비가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절하는 것보다는 기다리셨다가 다음 시장이 다 떨어지고 나면 얘도 반등이 나올 텐데 장작 쪽은 불이 활활 타오르겠지만 숯은 불나도 뭐 연기만 살살 날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얘는 상승이 별로 안 클 거예요. 다음 상승 때 아마 본전 또는 14만 5천 원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반등 나오면 바로 정리하시고 나오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캠트로스요. 캠트로스고요. 13,000원에 20%입니다. 네, 방금 전화 들으셨나요? 네. 네, 장작과 숯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네, 캠트로스는 장작일까요? 숯 재덤일까요? 숯이요? 글쎄요. 자, 한번 볼게요. 차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이 14,000원에 샀어요. 이거 활활 타오른 것 같지 않나요? 주가 막 한때 막 그냥 뭐 왕년에 잘 나갔는데, 그죠? 그래. 예, 다 탔어요, 얘 이제. 다 탄 거 이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재예요, 재. 얘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버겁다라는 거죠. 주식 시장은 굉장히 공평해요. 안 올라간 종목이 올라가는 거지 올라간 종목이 또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변곡점이라든가 시장의 변화, 시세의 변화가 흐름의 변화가 생겨버리게 되면요. 이런 기업들 다시 올라오기까지 사이클이라는 걸 기다려야 돼요. 뭐냐면 떨어지는데 기다려야 되는 시간, 자리 잡는데 기다려야 되는 시간, 다시 올라올 때 기다리는 시간들이 평균적으로 3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14,000원까지가 아니라 일단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흐름이 끝나고 자리 잡는 흐름이 끝나고 상승이라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그거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점에 잡으면 답이 없다. 이거 상담으로 의미가 없어요. 상담해가지고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일단 사지를 마세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해드릴 말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저도 뭐 뚜렷한 해답을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주가가 내려가고 반등이 한번 나와 줄 텐데 그 반등이 저 고점자리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하락하는 흐름에 따라서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10,000원까지가 좋아서 올라온다기보다는 지금처럼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반발 매수세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이 싼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싼 거 아니야? 해서 막 산단 말이에요. 그 매수세가 나왔을 때 아마 10,000원에서 뭐 힘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1,000원, 12,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뭐 5,000원까지든 6,000원까지는 떨어지더라도 저는 굳이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지금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6,000원 정도까지는 그냥 기다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차피 6,000원 되든 7,000원 되든 안 파실 거니까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예민하게 보시지 마시고 6,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유하셨다가 저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시장이 다 빠졌다는 뉘앙스. 제가 오프닝 때, 그러니까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시장 설명을 해드릴 때 이제는 다 빠진 것 같다. 지금 사야죠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 종목도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좀 쳐다도 보지 마시고 덮어버리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TBC요. TBC고요. 네, 매수가는 1,200원, 매수가는 1,200원, 25%요. 25%요.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혹시나 좀 더 사도 될까 싶어서 멘토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이거 왜 빠졌는지 아세요? 저는 정치인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좀 많이 빠진 상태니까 혹시나 반등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정치 테마를 정치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 일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배우고 느꼈던 경험했던 모든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윤석열 관련 테마를 정치 테마를 빼놓고 대통령 관련 테마를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폭락을 한 그런 기업을 많이 빠졌다고 사셨다.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공감이 잘 안 돼요. 왜 사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지금 잘 안 돼요. 많이 빠져서 사겠다라는 거 자체는 뭐 이해가 됩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근데 정치 테마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이 실적이 괜찮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랑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온 기업은 거품이라고 하고 일단은 거기에 정치 테마라는 낙인이 찍혀버려요. 기업이 안 좋아도 정치 테마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요. 기업이 좋아도 정치 테마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낙인이 찍혀있는 기업을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가치를 보고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제가 배운 내용상에서 제가 공부한 내용상에서 이 투자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격대가 낮으니까는 올라갈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생각에 공감을 전혀 못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그러면은 제가 뭐 정답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죠? 저희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뭐 주식에 완전히 뭐 기본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제가 시청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정치 테마는 손도 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정치 테마는 한 번 손대면은 빠져나오기까지가 다음 선거가 있던지 정치 테마로 다시 엮여가지고 급등 나오지 않으면은 한 번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 정치 테마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서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주가가 튀질 않아요. 그냥 단순 변동.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단순 반복밖에는 없어요. 다음 선거라든지 다음 정치적인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기업을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사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정치 테마 말고 조금 진짜 업황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다른 기업을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정치 테마 말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이 아마 있을 거예요.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단기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고 정치 테마는 손도 안 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투자하신 거예요. 그럼 멘토님 단기 반등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올라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 생각하는 건 너무 먼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750원까지도 마음을 열어놓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음번 올라올 때 본전이 아니더라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상담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회 일정이 좀 있죠. 그래서 언제 강연회가 열리는지 체크를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오후 8시에 계속 강연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8시, 내일 오후 8시에 김영구 멘토님과 김도호 멘토님 이렇게 또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부분 꼭 인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민들 이번에는 유튜브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가 나왔네요. 위메이드 플레이 26,000원에 10% 지금 매수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26,0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 게 아니었으면 괜찮은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상향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었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저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시장이 안 좋다는 말은요. 우리가 마른 땅이었으면 점프를 뛰든 뛰어다니든 괜찮은데 거기에 비가 와가지고 진흙으로 바뀌어버리면 뛰다가는 잘못하면 흙이 무너져서 산사태가 나거나 미끄러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안 좋을 땐 장사가 없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이 추천한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다. 뭐 이 종목은 또 빠지고 있다. 저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빠지고 있다. 안 빠지는 종목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 해봤자 뭐 합니까? 그거는 무슨 이야기인지 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안 빠지는 종목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추가 매수 언제 해야 될까? 굉장히 좋은 생각인 거죠. 추가 매수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벌써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상담만 보시더라도 좀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그냥 다 내려가고 있고 신저가에 깔려 있고 전부 다 박살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다 공통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냥 저점, 뭐 차트의 저점, 지지, 저항 그런 거 없습니다. 분석 툴 다 필요 없습니다. 지수가 빠지면 더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추가 매수 포인트를 종목을 보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도대체 언제까지 빠질까? 어디까지 빠지면 끝이 날까? 이 하락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를 보고 추가 매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수 아직 덜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위메이드 플레이를 추가 매수를 지금 고민할 게 아니라 얘도 아직 덜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위메이드 플레이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지수가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도 더 내려갈 겁니다. 다른 기업들도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거 다들 공감을 하는데요. 지수 좀 봅시다. 제발 좀. 시장을 좀 보세요. 시장. 이거는 전체의 문제예요. 한 종목 한 종목 볼 필요가 없어요. 시장. 그러니까 오히려 상담보다 추가 매수는 시황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오전 시황, 그러니까 오프닝 때 시황을 설명해 드릴 때 지금은 안 사고 뭐합니까? 지금은 은행에 있는 돈 다 빼야죠. 현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식 사야죠. 라고 할 때 얘도 사도 된단 말이고 다른 종목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추가 매수는 지금이 아니구나. 그냥 내 종목이라서가 아니라 이 종목이라서가 아니라 지수가 지금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 추가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기업인데 저는 17,000원이 됐든 15,000원 됐든 지수가 빠지는 거 보고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때는 저는 비중을 30% 이상대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날 1,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는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하셨어요. 오늘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장작과 숯, 그러니까 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얘도 지금 한번 타 올라 버렸죠. 그래서 얘도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 때문에 올라왔는데 요즘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세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가장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돈이 제일 먼저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도 다시 반등 나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도 다시 올라올 것이고 주식도 다시 올라올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얘도 다시 한번 시세 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추가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힘이 좋거든요. 더군다나
시장 자리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라 탈출 가능할까라는 질문에는 yes,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다. 오히려 6,000원에 가깝게 떨어진다면은 추가 매수를 안 하면은 조금 억울한 자리입니다. 해야지 좀 유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6,000원에 가깝게 왔을 때 전화를 한번 더 주시거나 시장에 이제 제가 다 빠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모레 퍼시픽 15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15%인데 이쁘게 잘 빠지고 있네요. 12만 원대 왔는데 추매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15만 원대 왔다 하더라도요. 뭐 겁낼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이 빠지고 있죠. 특히나 15만 원은 저점 라인이었죠. 이거는 최근의 저점이 아니라 2018년 저점 그리고 2019년 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공포가 생겨 있는 자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을 사서 들고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 다 물려 있는 자리예요. 언제부터요? 2014년부터 매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물려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뭐 할 거 없이 기관, 외국인 할 거 없이 세력, 뭐 부자, 서민 할 거 없이 다 물려 있어요. 먼저 털리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은 오히려 거래 없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무지막지하게 겁내서 팔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뭐 보시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중국 봉쇄 영향의 실적 부진 전망이라고 하는데 실적 부진 전망이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생각 한번 해보면은 실적 부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해놓고 안 좋아서 떨어지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해놓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리포트라든가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거 반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해요. 이런 게 딱 대놓고 겁주는 거죠. 이렇게 겁을 주게 되면 기관들도 지금 고객들한테 전화 돌립니다. 아모레 퍼시픽 뉴스 보셨죠? 지금 이거 손절하셔야 되는데 손절하시고 다른 걸로 갈아타시죠? 하면 결국 어때요? 갈아타면서 수수료 발생이 되겠죠. 이런 거 손절시키게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손절 좀. 이런 거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자리들이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밑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11만 원, 12만 원에 가깝게 내려온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지수가 떨어지면 저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저기까지 왔을 때 저는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30%까지 늘리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거 없어요.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왕창 해버리는 게 좋은 거지 찔끔찔끔 사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1% 빠질 때 뭐 1%씩 사라. 뭐 음봉 하나다가 나오면은 뭐 1%씩 사라 하는데 저는 그 반대합니다. 떨어졌을 때 왕창 사버리는 게 저는 화끈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투자다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수가 다 빠질 때까지는 얘도 냅둬라. 내려갈 때까지 냅둬라. 내려갈 때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겁주는 것밖에 안 된다. 무섭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밑에서 비중을 50%까지 확 늘려버리시면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TNG 8만 원에 비중 30%요. KTNG가 8만 원에 비중 30%요? 네. KTNG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좋은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네, 담배 인삼공사. 네, 담배 인삼공사, 홍삼, 담배 이런 거 팔잖아요. 그래서 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돈벌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꾸준히 잘 팔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2017년에 1조 4천억을 벌었고 2021년에 1조 4천억을 벌어요. 네. 그냥 꾸준히 돈을 벌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기업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말 한마디에 급등하고 말 한마디에 급락하는 시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뭉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식시장에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은 없다. 전망이 좋다, 안 좋다, 없다. 아까 봤던 아모레 퍼시픽 실적이 안 좋네, 부진하네 그런 거 전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싸면 장땡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기 때문에 그 변곡을 이용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이 아니라 바람이 잘 안 부는 기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성장도 없고 침체도 없고 별거 없어요. 아주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8만 원에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요. 사실 이 기업이 한 번 올라가면 보세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계속 우상향을 할 때 올라갈 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2009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난 다음부터도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계속 올라가요. 근데 거의 이거 보면은 2010년부터 17년까지 계속 올라간 게 140%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 똑같은 시기에 성장이 좀 기반이 됐던 차화전 같은 경우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2년 만에 600% 올라가는데 시청자님 어때요? 600%가 땡깁니까? 6년, 7년 가져가서 140%가 땡깁니까?
600%요. 그럼요. 그러면 600%를 네.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 기반이 된 종목을 싸게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얘는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뭐 우리가 담배 인삼공사에 인삼에다가 나노 뭐 로봇을 심어 놓겠습니다. 이제 드시면 인삼이 나노것처럼 퍼져가지고 나노 삐리삐리 합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뭐 미래 산업하고 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가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느려요. 그럼 이렇게 느린 네, 기업을 맞아요. 투자해가지고 다른 거 올라가고 있으면 배가 많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럼 네, 어떻게 맞아요. 되냐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사놓고도 팔아버리고 다른 종목 갈아타야 되겠어 했다가 고점을 잡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같이 담배 인삼공사 KTNG만 빠진 게 아니라 좋은 기업들 다 빠져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안 빠진 기업 없어요. 신저가가 500개가 넘어가요. 그 말은 전부 다 싼데 그 싼 거 중에서 이제 옥석만 가릴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성장이 기반되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 또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쪽에 지금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잖아요. 네.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 바꾸고 자동차 안 바꾸고 옷도 잘 안 사고 딴 건 안 사겠지만 먹는 건 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쪽에 얘가 엮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얘가 상승하는 속도보다는 다른 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푸른 기술 사가지고. 푸른 기술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그 1650원에 네. 비중 100%입니다. 네. 100% 비중은 어떤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뚜렷한 해결책이 잘 안 나와요. 네. 예. 100%라는 것은 내가 매수가를 고정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매수가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 바뀔 거니까 이 매수가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매수가에 신경을 쓰지 마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예. 내가 10,000원에 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또 추가 매수해서 5,000원으로 바꿀 수 있고 뭐 3,000원으로 바꿀 수 있는데 왜 내가 낙인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네네. 시청자님은 지금 일단 1650원으로 낙인을 찍어 버렸어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올인은 네. 뒤가 없어요. 그래서 뒤가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상담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라오기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전략 없어요. 추가 매수하고 뭐 어떻게 비중 조절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와야만 하는데 글쎄요.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는 정말 하늘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담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푸른 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왜 이렇게 급등했냐 하면은 남북 경협주로 올라온 기업이고 철도 관련주로 올라온 기업이잖아요. 그죠? 아, 예, 예. 예, 그러기다 이제 차량 경량화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영업이익을 잘 보시면은 얘가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겨지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렇다는 말은 돈을 그렇게 잘 벌지 못하니까 얘는 올라가려면은 뭐 때문에 올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영무 자동화, 철도 지하철 그리고 금융 자동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테마성으로 엮여가지고 급등을 해줘야 돼요. 네, 예. 최근에 움직인 건 뭐 로봇이네 마네 하면서 또 재료를 뿌려가면서 나 철도만 있는 게 아니고 남북경유만 있는 게 아니고 로봇도 있어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했거든요. 아마 네, 그 예. 유혹에 넘어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협동 로봇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팔아먹으려고 온갖 그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거기에 속으신 거죠. 그래서 전 뉴스 보고 매매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네. 이 시장은 진짜 그래요. 뭐 별거 아닌데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주가만 급등하고 하는데 뉴스만 나오면 급등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급등을 시키니까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여기 물 한 잔 있다고 했을 때 이 물 마시면은 갑자기 근육맨이 됩니다 했을 때 마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이 에이 저 거짓말이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물 마시고 뒤로 이렇게 화면 잠시 껐다가 나왔는데 막 이렇게 근육맨처럼 이렇게 딱 나오면 어때요? 진짜 변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그 물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사람들을 좋다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주가 급등했을 때 좋은 뉴스 나오면 반드시 피해야 돼요. 그건 아, 앞으로 네. 투자하실 때 명심하세요. 그거는 전부 다 나한테 속이는 거다라고 명심하시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네. 지금 떨어졌는데 테마가 어쨌든 얘는 남북 경협으로는 엮여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 남북 경협 기대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얘들 이제 사가지고 들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 어때요? 야, 우리 남북 경협 아니면 못 올라가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주가 올려가지고 못 팔겠네. 그럼 빨리 테마 바꿔야지. 그럼 뭘로 바꿀까? 간판 바꾸자. 로봇으로 바꾸자. 이런 거예요. 아, 예. 테마가 그래서 로봇 테마로 아마 남아 있을 텐데 인식 바뀔 네.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들락날락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들락날락 할 때 비중부터 빨리 줄이시라. 아마 본전에서 탈출할 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로봇 테마를 잡고 싶으신 거라면요. 푸른 기술을 잡지 마시고 다른 로봇 테마가 떨어졌을 때 사시는 게 좋고 요 기업은 네. 저점에 8,000원대 얘도 로봇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천천히 모아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아, 예. 이건 투자 전략상 지금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전략 매도 10,000원에서 전략 매도 하신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시거나 다른 로봇 테마를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K사인이요. K사인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그 2,510원에 10%요. 아, 뭐 일단 다행스러운 건 비중이 적어요. 아, 예. 네, 10% 비중이면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정말 다행스럽지 않은 거는 너무 고점에 사셨어요. 아, 예. 휘파람 맞으면서 뭐 손을 못 쓰겠더라고요. 어떤 거요? 휘파람 맞으면서 손을 휘파람을 못 쓰겠더라고요. 맞았다고요? 네, 네. 휘파람이요? 이건 또 예. 아니요. 네. 하락이 좀 아, 하락이 예, 컸잖아요. 네, 하락이 생기니까 손을 못 쓰겠다고요? 손을 안 네. 쓰시는 게 맞아요. 네. 하락이 생길 그럼 때 어떻게 해야 손을 쓰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랑 똑같은 건데 칼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 커터 칼 심이 이렇게 막 10개짜리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떨어지고 있는데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예. 네, 큰일 나요.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줍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해야 식으로 될지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른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정답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마라. 일단은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칼날인데 K사인이 잘못을 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K사인이 네. 나빠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업이 정말 잘못돼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요 놈이 문제죠.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예요. 뭡니까?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 예. 우리 전통 시장 같은 데 시장이 안 가보시면은 좋은 거죠. 재래시장 가보시면 건어물 파는 데도 있을 거고 김치 같은 거 반찬 파는 데도 있을 거고 의류 파는 데도 있을 건데 네. 그 하나하나의 매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시장 자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종목을 바라보고 있을 이유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K사인이 다 떨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시장이 다 떨어질 때까지 얘는 얼마든지 빠지게 냅둬야 그때서야 딱 할 날이 다 떨어진 거니까 그때 쭈어볼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하는 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을 지금 시청자님 저한테 한 4번째 하고 있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제 뭐, 입장에서는 그거를 잠재워 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지 마라. 그냥 냅둬라. 네. 제발 좀 냅둬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해가 돼요? 냅두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시청자님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빠질까요? 하는데 그걸 몰라요. 시장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네.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매일같이 방송을 보시면서 시장이 다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는 그런 확신이 시청자님도 들었을 때 얘를 다시 상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뭘 자꾸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추가 매수하거나 나도 모르게 손절하고 있어요. 뭔가를 자꾸 해야 네.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강박을 없애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후로 이 종목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시장이 다 빠질 때까지. 네. 그때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죠? 그때까지 상담받아봤자 계속 이렇게 뭔가 하지 마라는 이야기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 네네. 시장이 다 빠졌다라는 어떤 시황이 나올 때까지는 이거 상담받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1,500원이 됐든 1,200원이 됐든 다 좋아요. 비중이 적으니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추면은 다음 반등이 나올 때 본전을 찾든 손실줄에 나오든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떨어지고 나면 뭔가 방법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일단 지금 그냥 냅두고 네. 그 냅두는 시장이- 동안 주식 네. 관련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싶어요, 저는. 아, 예, 예. 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아 하면 어가 되고 이렇게 좀 뭐 설명도 되고 좀 이렇게 손뼉도 마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좀 이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다음번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K사인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지수가 네. 다 떨어지고 제가 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황을 드릴 때 상담을 다시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탈출 가능해요.
탈출 가능하다 이거죠. 아니, 그거 뭐 말씀 듣고 싶어요. 그거는 위로를 받고 네.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상담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위로, 위안 이런 거 아니에요. 탈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오늘 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탈출을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것은 급등할 탈출 땐 가능하다라는 급등할 때 것은 그래야죠. 예. 이거를 시청자님이 뭔가를 어루만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 가만히 냅둔다고 탈출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제가 지금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네네. 사람이 되는 거지 K사인이 잘 나가지고 탈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동양철관요. 동양철관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670원에 10%요. 1670원. 방금 상담 들으셨죠? 네, 죄송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모든 시청자분들이 없애야 돼요. 이거 지금 뭔가 할 이유가 없는 시장인데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우리 확증 편향이라고 해가지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불안하니까 누가 조금 잘 된다고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거면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있는 그대로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보니까 왜냐하면 전문가는 그래야지 뭐 원하는 대답해 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듣고 싶은 걸 자꾸 듣고 싶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금 추가 매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추가 매수 안 되고 신규 매수 안 되는 시장이다. 아직까지 자리를 안 잡았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냐. 좀 더 기다려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탈출 가능한 정도의 비중이에요. 10%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진짜 막말로 1원까지 빠졌어도 탈출 가능해요. 네. 1원까지 내려갔어도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가 2.3원, 3.7원 이거밖에 안 돼요. 추가 매수 딱 해버리면요. 네, 네. 1670원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산 네, 매수가가 아무 문제 없어요. 추가 매수하면 바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기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매수가 저거 1670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는 찬스. 우리가 한 번 딱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언제 바꿔야 될까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싸면 쌀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지기 시작했고 물은 엎질러 졌고 지금 비가 내려오는데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시원하게 와라.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얘가 그냥 뭐 800원이 됐든 700원 됐든 900원 됐든 떨어질 때까지 냅둬놨다가 다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이 지금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어요. 그 말은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팔고 있는 게 아니라 개미들만 팔고 앉아 있거든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손절하면 안 돼요. 지금 손절도 하면 안 되고 추가 매수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지수가 다 빠졌다는 이야기 들으시고 그때 네네. 다시 한번 상담을 주세요. 그럼 얘도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 타이밍인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탈출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S 15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지금 40% 비중의 클라우드 블록체인 미래가치에 투자했습니다. 5년 보유할까 하는데 어때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진짜로 투자인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떨어졌다고 무서워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않아서 상담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무서우니까 상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사셨으면요. 앞으로 5년 동안 상담 받지 마세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가져가셔도 괜찮고 40% 비중이라서 조금 무거울 뿐인데 시청자님께서 다른 종목 더 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한 종목으로 끝을 냅시다. 삼성 SDS 요 종목이 혹여나 그때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혹여나 이 종목이 진짜 혹여나 11만 원까지나 10만 원까지 내려오면 전화 한번 주세요. 저희 100% 사러 할게요. 그때는 100% 사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내려올 그때를 위해서 현금을 놔둬놔보자. 혹여나 안 내려오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보고 100% 사면 되니까 서두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면서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DGB 금융지주인 건데 이거는 글쎄요 조금 애매하네요. 9,200원에 모아 가셨다라고요. 저는 이런 기업은 왜 모아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모아 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파는 거를 비싸게 계속 모아서 사주고 있던 것밖에 안 돼요. 이건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갔다 내려갈 타이밍에 그걸 지금 비싸게 계속 사주고 있던 것밖에 안 되고 금융지주는 어쨌든 이런 기업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자 올라가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뚜렷한 해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갈 때도 파동은 있다. 그 파동이
비중이 8,000원, 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 그냥 비중을 빨리 정리하시고 나가는 게 어떨까? 요거는 비중이 10%지만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잘못 가져가면은 몇 년 정말로 고생한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종목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도 부족하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오후 방송에도 상담 방송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주챔쇼 열리니까요. 상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저를 위해서는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규 매수 좀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지수가 떨어질 땐 지수에 장사가 없습니다. 종목을 판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종목은 떨어져도 괜찮은 것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바닥을 잡을 때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는 점만 명심하시면 지금 할 거 없다는 거 다들 명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거 없으니까 이럴 때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